어렵죠? 네. 그래요. 하여튼 복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288페이지 순현가법 나오네요. 자, 그럼 우리 할인연금수지분석부에서 첫 번째, 지금도 할인연금수지분석부 하는데 할인연금 수지분석부 첫 번째가 순현가법이에요. 자, 그럼 책을 한번 볼까요? 자, 1번에 순현가법에 의의 그래가지고 뭐 엄청 적어놨어. 근데 아까 다 했던 거야.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굳이 줄 필요 없어요. 장래에 기대되는 세후소득의 현재가치 합계와. 그럼 세후소득 현재가치 합계가 뭐야? 아까 세후현금 수지하고 세후지분 복귀가 있었잖아요. 그거 합쳐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현재가치 구했죠? 그리고 최초의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지분의 현재가치 합계를 서로 비교한다. 세후만 동그라미 해볼게요. 둘 다 우리 순현가법은 세후 기준입니다. 아까 내부수익률법도 세후였죠? 아까 세후를 가지고 다 했잖아요. 다 세후였거든. 세후. 그럼 그게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현가법에서는 순현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순현가. 아까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이 뭐였냐면 이 말은 잊어버리면 안 돼.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은 현금 유입액의 현가와 현금 유출액의 현가를 서로 비교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이 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결론이었단 말이야. 현금 유입액의 현가와 현금 유출액의 현가를 서로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게 크냐 작으냐를 비교하는 거라고. 그럼 비교할 때 어떤 게 큰지 어떤 게 작은지를 비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빼는 거예요. 빼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현금 유입액 현가에서 현금 유입액 현가에서 현금 유출액 현가를 뺀 거를 순현재 가치라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맨 위에 박스 한번 봐봐요. 박스. 순현재 가치는 현금 유입액 현가 빼기 현금 유출 현가 보이세요? 오, 그거 줄쳐야 되겠네요. 줄치고 별표예요. 그리고 뺀다는 거에 동그라미. 빼는 거야. 차감. 차감.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다시 또 봅니다. 책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순현가법의 특징 한번 봐보세요. 순현가법의 특징. 그러면 순현가법은 할인기법이죠. 할인할 때는 제가 현재가치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현재가치 없어도 할인율이, 현재가치 구할 때는 할인율이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순현가법에서도 할인율이 필요해요. 자, 거기 줄 칠게요.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로 사용한다. 줄 치세요. 동그라미 2번의 기억입니다. 그럼 질문. 그럼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그러면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순현재 가치를 구하잖아요. 그럼 순현재 가치는 투자자마다 같을까 다를까? 네? 다르지. 자, 만약에 요구 수익률이 5%인 사람하고 요구 수익률이 8%인 사람하고 순현재 가치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고민이 적어놨네.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이므로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돼 있죠. 요구 수익률이 다르다는 얘기잖아. 우리 책에는 없지만 순현가도 달라질 수 있어요. 순현재 가치도 달라질 수 있다고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려운 거 한번 물어볼까? 그럼 요구 수익률이 커지잖아. 요구 수익률이 커지면 순현재 가치는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져요. 일반적으로. 그럼 요구 수익률은 어떨 때 커?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순현재 가치를 작게 봐요. 투자 가치를 작게 본다고요.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 나머지 넘어가고. 그러면 순현가법은
유의배기 현가에서 유출현가를 뺀 게 순현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어떤 게 더 커야 돼요? 이게 더 커야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투자하는 거예요.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투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위에 박스 한번 보세요. 순현가가 0보다 클 때 투자한다 보이세요? 표에 위에 박스에 줄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순현가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순현가의 뜻이에요. 유입액이 현재 가치에서 유출액 현재 가치를 뺀다. 할인율로 뭘 쓴다? 요구 수익률. 어떨 때 투자한다? 순현가가 0보다 클 때 투자. 이 세 개를 꼭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조금 더 설명드리고. 자, 내부 수익률법 보세요. 자,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의 뜻을 알아야 돼요. 내부 수익률의 뜻을. 자, 거기 1번에 내부 수익률법의 의 보이세요? 찾았습니까? 자, 1번 별표입니다. 자, 줄쳐 볼게요. 예상된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자,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의 뜻이 중요하다. 그럼 내부 수익률이 뭐냐? 현금 유입액의 현가와 현금 유출액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현금 유입액의 현가와 현금 유출액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감이 안 온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럴 거예요. 그냥 외우세요. 11월 12월 달 과정에서 제가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예를 가지고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지금 얘기해드리면 또 기억 안 나요. 그냥 그 기억하는 것보다 이거 외우는 게 좋아. 현금 유입액의 현가와 현금 유출액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야. 자, 그럼 보세요. 현금 유입액의 현가와 현금 유출액의 현가를 같게 한대. 현금 유입액의 현가와 현금 유출액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준대. 그럼 현금 유입액의 현가가 1000, 현금 유출액의 현가는 1000이래. 그럼 순현가가 얼마가 돼버려요? 0이 되죠.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또 줄칩니다. 순현가를 0으로 줄치세요. 그리고 좀 이따 수익성 지수 공부할 텐데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유입액의 현가와 유출액의 현가가 같으면 순현가는 0이 되거든. 맞습니까? 그래서 내부 수익률의 뜻을 꼭 알아둔다. 꼭 알아둔다. 자, 그 다음. 자, 이 동그라미 이번에 기억 보세요. 아까 우리 순현가법에서는 할인율로 뭘 썼어요? 요구 수익률 썼죠. 하지만 내부 수익률법은 기억 봅니다. 할인율로 뭘 쓴다? 내부 수익률 씁니다. 자, 그 다음. 어떨 때 투자하는가가 중요하거든.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교재 보시면 거기 288페이지 표 보세요. 표. 그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한다는 거 보이세요? 그거 조치해야 돼요. 이 박스에. 그러면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이때 투자합니다. 중요하다.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합니다. 이 말은 내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 저 두 개를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판단한다고요. 그러면은 내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을 비교한다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내부 수익률과 시장 수익률을 비교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말하는 거에서 기억나는 데가 있는데 전에 제가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할 때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선택한다고 그랬는데 기억나세요? 실현 수익률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이요. 기대 수익률이에요. 내부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289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핵심 보세요. 핵심. 자, 내부 수익률. 현금 유입액의 현가와 현금 유출액의 현가를 각계 등호가 되어 있잖아요. 각계 만든 할인율이 되어 있고 순현가를 뭐로 만드는 0으로 만든 할인율이 되어 있고 수익성 지수를 뭐로 만드는 1로 만든 할인율입니다. 자, 그 밑에 핵심 한번 봐보세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를 채택하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를 채택한다 돼 있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 작을 때는 투자 기각한다고 돼 있죠. 이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핵심 두 개가 내부 수익률이 제일 중요해요. 이 두 개가. 결국 내부 수익률법은 뭐하고 뭐를 비교한다?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한다. 여러분 있잖아. 지금 왠지 어려워 보이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순현가법에서는 순현가의 뜻을 알아라. 이거하고 두 번째 순현가법에서는 어떨 때 투자하느냐 이거 아는 거야. 이거. 내부 수익률법도 마찬가지예요. 내부 수익률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어떨 때 투자하면 돼. 이게 제일 중요해. 책에는 많지만 뭐 많이 적어놨어. 안 중요하단 말이야. 에? 그럼 내부 수익률 뜻이 뭐라고요?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 현가와 현금 유출액 현가를 같게 만든 할인율이다.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이거 딱 기억해야 돼. 그리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다야 사실은. 내부 수익률법. 이상 안 물어봐. 우리 시험 잘 안 물어봐. 이거 말고 다른 거 물어볼 건 계산 문제야. 자, 그 다음 수익성 지수법 볼게요. 290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 있잖아. 네? 5가 커요? 3이 커요? 5가 크지? 그죠? 이게 유입평가. 유입액 평가. 이게 유출액 평가예요. 그럼 빼볼게요. 한번 빼볼게요. 5 빼기 3이죠. 얼마예요? 2잖아. 0보다 크지? 맞아?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1점 얼마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1보다 크네? 자, 위에 게 순현가법이고 밑에 게 수익성 지수법이야. 무슨 말이냐? 숫자가 두 개 있는데 어떤 게 큰지 알고 싶을 때는 빼보면 돼. 빼가지고 0이 크면 앞에 게 크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 5, 3이라 그러지 말고 A, B라 그래봐. 그럼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커. 그 말은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입평가와 유출평가 두 개를 비교하고 싶은 거야. 유입이 큰지 유출이 큰지 알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된다? 빼보라고. 빼가지고 0보다 크면 유입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빼는 방법이 뭐예요?
순영가 나누는 방법이 수익성 지수야. 나누는 방법이 수익성 지수라고. 자, 그래서 수익성 지수법은 이것도 다른 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수익성 지수가 뭐예요? 물어봐요. 수익성 지수가 뭔데요? 수익성 지수는요, 현금 유입액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액의 현가로 나누면 돼요. 나누면 된다고요. 그럼 이 시험에 이렇게 나누기로 이렇게 안 내거든. 이거 한글로 읽을 줄 알아야 돼. 이거 어떻게 읽어? 유입액 현가를 유출액 현가로 나눈 값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내가 적는 건 적는 건데 집에서 안 보면 말짱꽝이다. 말짱꽝이야. 그럼 시험 어떻게 내느냐? 유출액 현가를 유입액 현가로 나눈 값 이렇게 내요. 그럼 X죠? 그렇지. 그래서 시험에서 수익성 지수는 딱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바꾸는지 안 바꾸는지를 봐야 돼요. 자, 또요. 이거를 분수로 나타내면 분자가 유입액 현가, 분모가 유출액 현가. 물론 요 앞에 이제 현금이라는 말을 써야 되겠죠. 줄여서 그랬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읽을래요? 그렇죠. 유출액 현가에 대한, 그렇죠. 이런 거 물어봐요, 시험은. 딴 거 안 물어봐. 이런 거 물어봐. 물어보는 게 딱 정해져 있어. 이 둘 중에 하나 물어본다고. 자, 두 번째. 어떨 때 투자하느냐?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투자하는 거예요. 1보다 크면 투자한다. 뒤에 글자 보입니까? 야, 최단이 크게 적고 있어, 지금. 1보다 크면 투자하는 거예요. 1보다 크면. 그러니까 이게 별거 없어. 뜻 알고, 어떨 때 투자하는지, 그거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한 얘기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자, 그럼 보세요. 유입의 경가하고 유출의 경가 같대. 이게 1000이야. 이것도 1000이야. 그럼 1000 나누기 1000 하면 얼마예요? 1이잖아.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경가와 현금 유출의 경가를 같게 만든다면서요. 그럼 저들이 같으면 수익성 지수가 뭐가 되겠어요? 1.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순영가는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순영가가 뭡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떨 때 투자합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부 수익률이 뭐예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부 수익률 부분 어떻게 투자 여부를 선택합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수익성 지수가 뭡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떨 때 투자합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있잖아. 내 같으면 이렇게 외워보겠다. 내 같으면. 아, 이게 지금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아니에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유입액 현가와 유출액 현가를 비교한다. 이게 딱 출발이야. 항상 출발이 중요해. 여기서도 뻗어나간단 말이야. 복습하는 방법이. 그럼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현금 유입액 현가와 현금 유출액 현가를 비교한대. 빼보자. 이게 뭔데? 순영가. 나눠보자. 수익성 지수. 이 둘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 내부 수익. 딱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럼 뭘 기억해야 돼요? 현금 유입액 현가와 현금 유출액 현가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거를 기억 안 하잖아? 그럼 뒤에 거 몰라. 근데 그걸 안 해오려고 그래. 그거를 기억 안 하려고 그래. 자동차 운전할 때 가장 기본이 뭐예요? 악셀레터 밟으면 나간다. 브레이크 밟으면 선다. 핸들을 왼쪽으로 돌면 차가 왼쪽으로 간다. 핸들을 오른쪽 돌리면 오른쪽으로 간다.
R 후진, D 전진. 왼쪽 깜빡, 이 원칙이 있잖아. 그거 안 기억하면 운전할 수 있어, 없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내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럼 시험장에 갔는데,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갔는데,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차가 왼쪽으로 가면 이런 거 시험 문제 냅니까? 내, 안 내? 안 내지! 근데 그거 모르면 운전해, 못해? 못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있잖아. 시험에 안 나오지만 꼭 알아야 될 말들 예사력이에요. 거기서 출발이에요. 네? 우리 고등학교 시험 문제, 어른을 만나면 인사해야 된다. 이런 거 시험 문제 냅니까? 안 내지? 하지만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래, 그건 알고 있다고 깔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현금 유입액의 현가와 현금 유출액 현가를 서로 비교하는 방법이야. 이건 시험에 잘 안 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순현가법이 뭔지를 이해해야 된다고. 순현가법은 뺀다. 유입액 유출 뺀다. 나눈다. 수익성 기수. 이 두 개를 같게 만든 할인율, 내부 수익률. 그럼 정의가 됐죠? 빼니까 0보다 커야지. 빼니까 0보다 커야 투자할 거 아니에요. 나누기니까 1보다 커야지.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하고 뭐하고 비교한다?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정리해놔야 돼. 오늘 집에 갈 때도 기억하고 자기 전에도 보고. 어쩔 수 없다. 내 머리 박힐 때까지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다 했어요. 뜻하고 투자 여부 판단하는 거 다 했어. 그 다음에 뭐 봐야 되느냐? 우리 투자는요, 독립투자안이 있고요, 상호 배타적 투자안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는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독립투자안이라는 게 뭐냐? 독립투자안 그리고 단일투자안 그래도 돼. 단일투자는 뜻이 뭐예요? 단일투자. 투자안이 다 한 개지. 투자안이 한 개. 그럼 독립투자는 뭐냐면 투자안이 두 개, 세 개가 될 수 있어요. 자, 세 개까지는 할 필요 두 개만 봅시다. 이 두 개가 A라는 건물이 있고 B라는 건물이 있어. 이 둘은 서로 독립투자안이야. 독립이라는 말은 별개라는 뜻입니다. 별개.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나중에 답은 알려드리겠지만 생각을 해보자고. 저 A 건물과 B 건물은 서로 독립투자안인데 투자 여부를 지금 분석하려고 그래요. 그럼 독립투자안이라는 얘기는 내가 A를 산다고 해서 B를 못 살 이유가 없어요. 그게 별개야. 별개. 그러니까 A와 B는 별도라고. 별개라고. 그럼 내가 A를 산다고 해서 B를 못 살 이유가 없다. 무슨 말이냐? 자, 이 C 건물이 있어. 이 D 건물이 있어요. 이 둘은 상호 배타적이래. 상호 배타적이라는 말은 선택해야 돼. 상호 배타적이라는 거는 선택에 문제가 따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C를 선택하잖아? 그럼 D를 선택 못해. D를 선택하잖아? 그럼 C를 선택 못해. 이건 상호 배타적. 독립적이라는 거는 내가 A를 선택한다고 해서 B를 선택 못할 이유가 없다. A, B 다 선택해도 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저 경우에 독립투자일 때 여러분들이 저 건물을 만약에 살지 말지를 판단할 때는 순현가법을 쓴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순현가법. 순현가법은 어떻게 투자하는 거야? 순현가법은 어떨 때 투자해? 0보다 크면 투자해. 순현가 0보다 크면 투자해. 그럼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게 제가 바로 또 한 힌트 또 줘볼게. 자, A 건물은요, 순현가가 2,000원이야. B 건물 순현가 5,000원이야. 그럼 어떡할래요? 둘은 독립적이래. 둘 다 투자한다.
자, 순영가가 0보다 크면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순영가 0보다 크면 투자해요. 자, A 건물 순영가 0보다 큽니까? 크지? 사야지. 자, B 건물 순영가 0보다 크죠? 어떻게 해야 돼? 사야지. 그게 독립적이란 뜻이야. 자, 그런데 C 건물은 순영가가 만, D 건물은 순영가가 2만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한다? D만 사는 거야. C는 못 사. 그게 독립과 상호 베타의 차이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독립 투자일 때 내부 수익률법을 쓴다 그래 볼게. 그럼 내부 수익률법을 써도 A가 지금 순영가 0보다 크잖아요. 그럼 A를 내부 수익률법으로 쓰면 투자하라고 나올까? 투자하지 말라고 나올까? 하라고 나와. 아까 제가 판단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결과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A를 해보면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 크다고 나옵니다. 그럼 B도 어떻게 나올까요? 똑같이 또 내부 수익률이 크다 나오겠죠. 그럼 내부 수익률법을 쓰면 어떻게 사야 돼? 둘 다 사야지. 맞아요? 자, 수익성 지수법 한번 써볼게요. 수익성 지수법으로 써도 A 건물 1보다 크다고 나옵니다. B 건물도 1보다 크다고 나옵니다. 그럼 수익성 지수법 쓰면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사야 되네. 아, 단일 투자이거나 독립 투자일 때는 순영가법을 써도 둘 다 사라고 나오고, 내부 수익률법을 써도 둘 다 사라고 나오고, 수익성 지수법을 써도 둘 다 사라고 나오네. 결과가 어때? 똑같아.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건 여러분 예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든 거고, 결론은 이걸 기억해야 된다. 단일 독립 투자의 경우 순영가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분석 결과가 동일하다. 동일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결론이에요. 단일 투자안이 아니고 시험에 상호 배타적 투자안이라고 나왔어. 그럼 우리 책에 보면요, 상호 배타적 투자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나와요. 그럼 상호 배타적 투자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영가가 제일 큰 거 선택해야 되겠지?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이 4개가 있어. 건물이 4개. 그럼 건물이 4개인데 다 상호 배타적이야. 나 이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그럼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 순영가가 0보다 작은 거 걸러내야 되죠. 맞아요? 일단 순영가가 0보다 커야 안 되겠어요? 그 중에서 뭐 찾아야 돼요? 가장 큰 거. 맞습니까? 자, 내부 수익률법이라 그래보자. 내부 수익률법도 상호 배타적이야. 4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맨 먼저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거 골라내야 되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내부 수익률이 가장 큰 거 선택하면 돼요. 자, 수익성 지수법. 상호 배타적이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거 걸러내야 되고, 그러고 나서 그 중에서 어떤 거? 제일 큰 거.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안 하겠어요.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그거는 여러분이 복잡하면 이렇게 결론은 이거예요. 상호 배타적 투자일 때는요, 이 세 방법의 분석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 딱 갔어. 시험장 딱 갔잖아? 그럼 하면 상호 배타적 투자는 딱 나오지. 이게 나오잖아요. 별표 딱 하고요. 다를 수 있다, 야. 다를 수 있다. 같다 그러면 안 돼. 그럼 시험에서 상호 배타적 투자이라는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표현을 자꾸 다르게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투자. 이래도 될까요?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게 결국 제일 중요한 한 개 곤란한 얘기 아니에요. 시험에 상호 배타적,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 말 딱 나오면요. 다를 수 있다요. 다를 수 있다. 그럼 다를 때는 어떤 방법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세 개 중에 하나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형가법을 따릅니다. 뭘 따른다고요? 순형가법을 따라야 돼요. 순형가법을 따른다. 왜? 순형가법이 가장 우월합니다. 순형가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순형가법 따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또 나가는 거야. 또 나가는 거야. 순형가법이 우월한 이유가 있어요. 순형가법이 우월한 이유. 첫 번째, 같이 합산이 가능해. 자,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A 건물과 B 건물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지금 독립적 투자할 때는 동시에 같이 투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두 개 다 투자하면 순형가 얼마일까요? 7,000원이죠. 맞아? 순형가 부분 두 개 더해도 돼요. 왜냐하면 다 금액으로 표시되거든. 2,000원, 5,000원, 1억 이렇게 돈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합쳐도 돼. 근데 내부 수익률법은 A 건물의 내부 수익률이 10%, B 건물의 내부 수익률이 15%야. 그럼 두 개를 동시에 투자했잖아? 25% 그렇게 하면 안 돼. 더하면 안 됩니다. 수익률은 비율이 퍼센트이기 때문에 두 개 합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형가법은 같이 합산이 되는데 내부 수익률법과 수익성지수법은 합산이 안 돼요. 합산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의 극대화가 가능해요. 부의 극대화가 가능해요. 세 번째, 재투자율인데요. 재투자율이라는 게 뭐냐면, 자, 내가 건물을 사가지고 임대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돈이 들어오죠? 돈이 들어오잖아요. 세후 현금 수지 들어오잖아. 그럼 세후 현금 수지를 가지고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 다른 데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률을 재투자율이라고 그래요. 재투자율. 그러면 이 재투자율은 순형가법은 재투자율로 요구 수익률 써. 근데 내부 수익률법은 재투자율로 뭐 쓸 것 같아요, 여러분? 내부 수익률 써요. 최근에 이것도 시험에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형가법은 그냥 요구 수익률이야.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 그런데 재투자율 과정에 있어가지고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 이게 우월해. 이게 우월하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우월하다는 거예요? 순형가법이 우월해요. 순형가법이 우월해요. 자, 그 다음 내부 수익률은요, 복수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복수라는 거는요, 내부 수익률이 두 개 이상 나오는 거야. 내부 수익률이 하나만 딱 나와야 요구 수익률과 비교를 할 텐데 내부 수익률이 두 개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럼 그때는 내부 수익률 못 써요. 그게 내부 수익률 단점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우월하다? 순형가법이 우월합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정리한다. 단일 독립 투자일 때는 세 방법의 분석 결과가 어떻다? 동일하다. 그런데 상호 배타적 투자는 딱 나오잖아? 그럼 다를 수 있어. 다르다가 아니고 다를 수 있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어. 자, 다를 때는 뭐를 따라라?
순형가법 결과를 따라라. 왜? 순형가법이 우월하다. 자, 순형가법이 우월한 이유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부의 극대화, 가치 합산 가능, 재투자율 가정,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이 복수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럼 우리 책에 한번 볼까요? 290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 자, 거기 심화 한번 봐보세요. 심화. 거기 순형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을 비교하는 말이 나오죠. 보이세요? 자, 할인율 한번 봐봐요. 할인율. 순형가법은 할인율로 뭘 쓴다고 그랬어요?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법 할인율로 뭘 써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자, 순형가법은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쓴대. 그러면 요구 수익률을 미리 사전에 정해놔야 돼, 안 정해놔야 돼? 정해놔야지. 그 밑에 보세요.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결정해야 한다. 자, 그런데 내부 수익률법은 할인율로 뭘 써요? 내부 수익률 쓰죠. 그 말은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결론 한번 볼게요. 자, 독립적 투자한 줄 치세요. 순형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이 반드시 동일한 결과치를 나타낸다. 독립적 투자할 때는 똑같단 말이야. 결과 분석이. 수익성 지수도 그래. 또 들어가도 돼요. 순형가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 그래도 괜찮아. 이 세 개가 똑같아. 하지만 배타적 투자 한번 봐봐. 동일한 결과치를 나타낼 수도 있고 상반된 결과치를 나타낼 수도 있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뭘 따라라 그랬어요? 밑에 순형가법이 우월한 투자 대상이다 말이야. 순형가법이 우월하다고. 투자 판단의 준거로서 선호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왜 그런데요? 이유를 보니까 위에 봐봐. 순형가법 부의 극대화가 가능해. 보이세요? 가치 합산 법칙 언제나 가능해. 언제나 가능해. 자, 그런데 투자 판단해 보니까 내부 수익률법 밑에 봐봐.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란 말 보이세요? 내부 수익률법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복수가 나올 때가 있어. 그럼 그때는 내부 수익률법 못 써. 투자 판단을 못 해. 그게 내부 수익률법의 단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그 내용들이 우리 책에 쭉 풀어놨어요. 자, 28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89.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내부 수익률법의 특징 한번 봐봐. 아까 기억은 줄 쳤죠? 니은 한번 봐보세요. 내부 수익률법은 가치 합산의 법칙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줄 치지 마라. 줄 치지 마라. 순형가법만 된다고 그랬잖아, 내가. 자꾸 줄 너무 많이 치지 마, 책에. 부의 극대화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뭐만 된다고? 순형가법만 돼. 순형가법만 돼.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세요. 비전통적 사업 줄 쳐볼까? 비전통적 사업이라는 거는 오래된 방법이라는 거야. 최근 사업이라는 거예요. 최근 사업이죠. 최근 트렌드 사업이죠. 그 뒤에 줄 쳐볼게. 복수의 내부 수익률. 허수도 한번 줄 쳐봐. 허수는 아예 숫자를 못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법이 비전통적 사업일 때는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럼 그 밑에 보세요. 내부 수익률법 적용이 불가능해요. 이때는. 왜 불가능합니까? 내부 수익률법은요. 요구 수익률하고 내부 수익률 비교하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내부 수익률이 10%짜리하고 15%짜리가 두 개가 나왔어. 근데 요구 수익률은 12%야. 그러면 10%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야 되는지 15%하고 비교해야 되는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나왔을 때는 내부 수익률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순형가법 써야 돼. 자, 그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이제. 자, 왼쪽에 기출 보이세요? 기출 보입니까? 네,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쫙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겸. 1번 재투자율 나왔네요.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을 사용하지만
수년제 가치법에서는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어때요? 맞죠? 지금 우리 책에 있는 지문들은요, 우리 책의 편의상 다 맞는 지문으로 다 나왔어요. 실제 지문 이렇게 안 나온 경우도 있어. 그럼 뭘 조심해야 되냐? 자, 재투자로 딱 나오지? 그럼 램줄을 딱 쳐. 제가 지금 수험생이야. 내가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 보러 왔어. 내가. 그럼 내가 좀 이렇게 한다고요. 재투자율, 재투자율 줄 딱 치는 거야. 그럼 머릿속에는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 쓰고 순영가법은 요구 수익률 쓰는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이게 안 떠오르잖아? 이 문제 못 푸는 사람이야. 모르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 사용, 수년제 가치법에서는 요구 수익률 사용. 그럼 돼 있지? 그럼 맞다. 이렇게 시험을 봐야 돼. 근데 이렇게 안 보고 재투자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읽고 푸는 분들은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죠. 근데 그 기억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 딱 떠올라야 돼. 자, 그 다음 또 2번 볼게요. 수년제 가치법은 가치가산 원리가 적용되나 내부 수익률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그렇지. 그럼 이건 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수년제 가치법은 부의 극대화가 가능하나 내부 수익률법은 꼭 부의 극대화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요. 3번. 수년제 가치가 0이 되는 단일 투자의 경우 수익성 지수는 얼마가 될까요? 별표하세요, 그거. 자, 보세요. 자, 제가 단일 투자일 때는 이 세 방법이 같다고 그랬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순영가가 0이야. 순영가 0. 그럼 순영가 0이라는 얘기는 유입평가하고 유출평가가 같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수익성 지수가 얼마 나올까요? 1 나오겠지. 내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이 같아져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옆에다 적어 두셔도 돼요. 단일 투자할 때. 그래서 그 밑에 그 여백에다가 우리 아까 3번이었죠? 3번 옆에다가 저런 거 적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단일 투자할 때 저렇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나중에 마치고 쓰세요. 4번 보세요. 좀 따라오세요. 4번. 여러 투자 내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어디 줄줄해요? 우선순위 결정할 때 우선순위 정할 때 나왔지? 그거 뭐라고? 다를 수 있다. 수년제 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의 투자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다. 어때요? 맞죠? 자, 5번. 투자 규모의 차이가 있는 무슨 글자 나왔어? 상호배타적 나왔네. 상호배타적 줄쳐야 되겠네. 그럼 상호배타적을 줄을 친과 동시에 우리는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달라질 수 있다. 수년제 가치법과 수익성 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맞습니까? 빤하다 물어보는 게 빤하다니까. 자, 6번 보세요. 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서 수년제 가치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더 합리적이다. 그래, 수년가법이 더 짱이야. 맞아요?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꼭 기억해 둔다. 그럼 제가 지금 뭐 복잡하게 말을 많이 한 것 같지만 몇 개 안 돼. 몇 개 안 돼. 자, 순영가법. 순영가가 뭐라고요? 유입액의 영가에서 유출의 영가를 빼라. 어떨 때 투자한다? 순영가가 0보다 크면 투자한다. 이거였어요. 내부 수익률법. 내부 수익률이 뭐라고요? 유입액 영가와 유출액 영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순영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는 1로 만드는 할인율. 자, 수익성 지수가 뭐예요? 유입액 영가를 유출액 영가로 나눈다 그랬어요. 분수로 표시하면요. 유출액 영가분의 유입액 영가였죠.
유출액 현가에 대한 유입액 현가. 어떨 때 투자합니까?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단일 독립 투자를 할 때는 분석 결과 동일. 상호 배타적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근데 뭘 따라라? 순영가법. 왜? 순영가법이 우월해. 왜 우월해? 이것 때문에. 끝. 내가 조금 전에 정리하는데 3분 걸린다, 지금. 내 지금 얘기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을 좀 자주 해라. 이렇게 자꾸 스스로 자꾸 정리를 해봐야 돼. 얼마 안 걸려. 안 해봤어 오래 걸리는 거지. 실제로 해보면 얼마 안 걸려요. 그렇죠? 그럼 오늘 집에 가가지고 오늘 복습할 내용들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뭐 배웠어요? 학체험할 때 첫 시간에 뭐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최적 투자점이었죠. 최적 투자점이 어디더라?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 그렇죠? 효율적 전선이 뭔데?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 수익. 그러면 여러분 요즘 복습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응? 그럼 집에 가서 최적 투자점 그럼 최적 투자점을 하다 보면 효율적 전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무차별 곡선이라는 말을 알아야지. 맞아요? 네. 오케이. 그 다음 뭐 했냐면 영업수지 화폐 시간까지 됐었죠. 화폐 시간까지 계수 6가지 계수 나왔잖아요. 여섯 가지 적을 줄 알아야 돼. 여기 3개, 여기 3개. 일시불 현재 가치 계수, 연금 현재 가치 계수, 저당 상수.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감채기금 계수. 저당 상수, 원리금 변동액 구할 때 쓴다. 감채기금 계수. 그렇지, 적립액 구할 때 쓴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 공부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현재 가치를 구하느냐, 미래 가치를 구하느냐를 봐라. 연금이냐, 일시불이냐를 봐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기출 지문 읽어드렸잖아. 그걸 봐야 돼. 그걸 보면서 떠올려도 돼. 우리 최종적으로 그걸 푸는 게 문제니까. 그러면은 그 기출 지문을 쫙 읽어봤는데, 이렇게 푸는 방법을 알겠어. 그럼 그분들이 이거 몰라도 되지, 사실은.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뭐 했어요? 영업수지. 지분 복귀 했잖아. 현금 흐름. 그럼 영업수지는 뭐예요? 운영 단계, 처분 단계, 그리고 종이에다가 이걸 쫙 한번 적어봐야지. 영업수지 한번 쫙 한번 적어봐야지. 그리고 나서 영업경비에는 뭐가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 이 식을 어떻게 묻는지, 위에 거는 포함된다, 밑에 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얘기했잖아요. 투자분석기법, 순영가법, 내부승일법, 수익성지수법. 유입액의 현가와 유출액의 현가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영가가 뭐고 어떨 때 투자하고, 내부수익률이 뭐고 어떨 때 투자하고, 수익성지수가 뭐고 어떨 때 투자하고, 그리고 상호 배타적일 때는 다를 수 있다. 이런 내용. 그렇게 쭉 정리를 해보세요. 완벽하진 않아도 되지만 해보라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최적 투자점만 하더라도 해보라는 겁니다. 효율적 전선,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 수익. 무차별 곡선, 가파를수록 위험 싫어한다. 그래서 최적 투자점은 투자자마다 다르다. 원점에 가까울수록 보수적 투자자다. 원점에서 멀어지면 공격적 투자자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옆에 있는 기출들도 한번 쫙 읽어보고, 기출을 많이 읽어봐. 기출을 많이 읽어봐. 그리고 나서 우리 맨 뒤에 보면 그때 OX 있었죠? 지금 보면은 300페이지부터 OX가 있다. 거기 메타인지 학습 체크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걸 한번 싹 풀고 자꾸 이런 거 봐야 돼. 관심을 가지고.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집에 와서 공부 안 하신다는 뜻은 아닌데, 어떤 걸 먼저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지 기출하고 이런 지문부터 정리를 쭉 해나가셔야 돼요. 요거 빨리빨리. 됐죠?
자,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오늘 할인기법 다 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어림셈법. 이분 토요일날 보강이죠. 이분 토요일날 보강 잡혀있죠. 토요일날 제가 와가지고 이제 어림셈법, 비율분석법 이런 거 할 거 있습니다. 그거 하고 이제 금융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